볼게요. 지난 시간에 준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동사를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뭐 별거 아니지 하고 막 넘어가면은 또 군데군데 빈틈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페이지 84페이지 투부정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요. 지금 뭐 책 피면서 지난 시간에 준동사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준동사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준동사의 쓰임과 형태 등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준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준동사는 어떻길래 그걸 잘 구분해야 되냐? 구분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죠. 왜요? 동사를 변형해서 쓰는 게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가 뭔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 이거를 준동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 어때요? 동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변형시켜서 명사화한 게 동명사고 2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는 게 이 투부정사고 동사를 변형해서 쓰는 형용사가 분사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하고 닮아있기 때문에 그걸 동사인 줄 알고 헷갈려서 동사처럼 해석하면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문 내용을 하나 둘씩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산으로 가버리잖아. 그렇죠? 답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준동사를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자, 쓰자면 쉬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쓰자면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니는 명사이고 형용사이고 그리고 부사죠. 그렇죠? 이게 투부정사의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이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형용사로 쓰이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보어도 쓰이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사로 쓰이면 여러 성분을 수식해주죠. 명사를 제외한 여러 성분. 동사 수식해줄 수 있고, 형용사 수식해줄 수 있고, 절 전체 수식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어떤 대상을 수식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하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수식을 해주고 어떤 역할로 수식을 해주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닛 32는 명사적 역할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다 나와있죠. 자, 예문 너무 쉬워요. He loves to watch action movies. 그는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지 그 대상 목적어 써줘야 되는데 목적어 명사잖아. 투부정사도 명사로 쓸 수 있어. 이렇게 목적어 쓸 수 있다고요. To watch action movies. 액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래서 뭐뭐 하다. 이게 우리말로 동사를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뭐뭐 하다, 뭐뭐 한다. 이걸 명사화한다면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부정사 표현이 영어에서 쓰인다. 근데 주어로 쓰이면 수일치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셀 수 없으니까.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대상은 단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프린트블 학습에 있어서 It is advisable before your arrival to the conference to ask if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이. 그쵸? 투부정사구가 진주어였고 이승 가주어였습니다. 우리가 명사절 주어도 가주 진주어로 표현하듯이 투부정사구도 일반적인 명사나 대명사에 비해서는 이렇게 길고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가짜주어, 가주어 이슬 쓰고 진주어, 투부정사를 쓰는 구조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쵸?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주로 쓰죠. 그래서 이 문장 읽어보면은 It is natural for you to make mistakes during the learning process. 자, 자연스럽다. It is natural. 뭐가? 진짜 주어인 진주어 투부정사구가
to make mistakes. 실수를 하는 거. 언제? During the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 동안에는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실수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누가 배우는 기간에 실수하는 게 자연스럽냐는 거야. 의미상의 여러분이 너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근데 for이 기본형이지만 of는 어떨 때 써요? 의미상의 주어 표현하기 위해서. 그쵸? 사람의 성격, 성질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of를 쓰죠. 성격, 성질, 성향 등의 표현이 있는 문장에서는 of 플러스 의미상 주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형은 not이나 never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뭐야 이 가주어 진주어처럼 오형식에서 목적어 전에 투부정사 쓰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가 쓰이게 되는데 이 구조는 사실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보다 오형식의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훨씬 더 빈번하게 쓰입니다. 이거는 거의 다 그냥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쓴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참고가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쓰고 투부정사 구는 문장 뒤로 보낸다.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가목 플러스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 이 진목적어는 투부정사라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온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it이 있고 가목적어 it이 있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로 뭐 여러 표현이 쓰일 수 있죠. 보통은 형용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뭐 형용사 있는데 이걸 막 자꾸 막 그것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쵸? 오형식으로 쓰였고 뒤에 분명히 투부정사가 있을 거라고 뒤에 쓰인 투부정사가 진목적어구나.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오스리하게 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별 해석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it을 항상 뭐 그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절히 가목 진목 구조도 잘 골라서 해석을 하자. 자, 문제들이 이거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갖고 B만 지금 아니다. 너무 쉬워갖고 민망할 정도로 쉬운데 이거 B만 지금 하고 한 문장씩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답이 이렇게 되죠? 일요일에 수업하려고 최소 몇 제일 시? 늦게 한다고 해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시 반? 아니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5시 반? 아니 제일 늦게 해도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민이가 8시 이전이면 다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8시까지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야? 늦게 하면? 8시에 중심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여기서 한 7시 40분쯤에 나가야 되네. 근데 저 뭐 있어? 수업학원이 5시 반에 끝나가지고 그럼 단어를 볼 시간이 아예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럼 토요일은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일요일에 다른 학원을 가는데 토요일은 학원 안 가죠? 다른 학원 있어? 너 토요일 일요일 지금도 계속 가는 거야? 바쁘게 사네. 아, 그리고 토요일은 무슨 하고 일요일은 수학학원? 토요일은 무슨 학원이에요, 지민이? 그거요. 국어? 지민이도 비슷해요? 수학, 국어가 수학, 국어, 과학 다 토요일, 일요일에 있다는 거야? 토요일에 3개고 금요일에 그래? 바쁘네. 토요일? 그럼 바쁜 김에 토요일에 더 바쁠래요? 토요일 아침에 와서 저녁에 하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 그래? 아, 그렇게 학원에 오래 있어? 토요일에 무슨 학원이라고? 수학, 국어, 과학
일요일이 낫네.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냥 월수 계속 하던가 내가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다시 봐서 천천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려울 게 없죠? 해석 그냥 내가 할게요. 첫 문장만 봅시다. To speak foreign languages fluently requires a lot of practice.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투부정사고 주어니까 이렇게 단수 수일치했다고요. requires. 자, 앞에 뭐 foreign languages 이런 복수 명사가 있다고 해서 이 foreign languages를 주어로 착각하고 복수 수일치하면 안 되죠. 이거는 foreign languages는 to speak의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투부정사 구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포함해서가 주어니까 투부정사 구에 맞춰서 단수 수일치해야 한다. 외국어들 friendly까지 또 포함해야 돼요. 미안.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a lot of practice가 목적어죠. 그래서 수능 이 어법 문제 중에서는 이 수일치는 굉장히 흔하게 1번부터 5번 사이의 선지 중에 하나는 거의 꼭 넣을 정도의 빈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일치는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근데 명사절 용법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쵸?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갑자기 의문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무슨 의문문 해석하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애쓸 거 없고, 그러니까 뭐야, 투부정사를 명사로 쓴 건데 그 앞에 쓰인 의문사의 의미가 더해졌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이 예문에서 뭐야, we discuss how to solve the problem.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정도의 의미죠. 그쵸? 근데 그 명사로 쓴 투부정사 앞에 how의 의미가 더해진 거야. how하면 어떻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논의했다. we discuss. 어떻게 그 문제를 풀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앞에 그 각각의 의문사가 지닌 의미가 더해진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게 고1 내신에는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등 내신에는 나올 법한 개념이죠. 고1 내신에는 좀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다음 학기 때 모르겠어요. 고2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 의문사 명사절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꿀 때는 주의할 점이 의문사 명사절로 변환하는 거죠. 주의할 점이 이 의문사 명사절의 주어를 어떤 걸 쓰냐가 관건이 될 수 있죠. 관건. 왜냐?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의미상 주어가 뭔지 안 써 있으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거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이거를 의문사 명사절로 적절한 주어를 잘 써서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내신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문만 좀 볼게요. 자, 이 예문 볼게요. 그냥 처음에 나온 예문. When to harvest the crops depends on weather conditions. 자, to harvest the crops, 농작물을 수확하는 거죠. 근데 when이 붙었어요. 언제, 이런 의미겠죠. 언제 농작물을 수확할지는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의존해 있다. 어디에 의존해 있다? 이 날씨 조건에 의존해 있다. 날씨가 좋아야 수확하기에 좋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명사절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When we should harvest the crops, 주어를 we를 썼어. 그러니까 we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아니라 뭐 여기 이 교실에 있는 우리 셋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우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we. 알겠죠? 사람들이 언제 농작물을 수확할지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맥락상 그쵸,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죠.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맥락상 적절한 주어 we 혹은 그냥 people 해도 되는 거고 farmers 그냥 farmers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주어로 잘 바꿔줘야 한다. 이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 A만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A만.
질문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리 솔직히 아까 얘기했지만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굉장히 흔하게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 쓰일 경우에 흔하게 쓴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도 많이 쓰지만 가목적어, 진목적어, 오형식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거의 어지간하면 꼭 이렇게 표현해요. 오형식에서. 주어로 투부정사 쓸 때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좀 봐줄 수도 있는데 오형식에서 목적으로 투부정사 쓰고 뒤에 목적격 보호 쓴다?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처럼 Many people find it difficult to express their emotions openly.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았다, 어렵게 찾았다, 그리고 표현했다,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분히 many people이 주어구나, find가 일반 동사 현재형으로 many people 복수 주어니까 복수로 썼고 그러면은 find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이시 왔네? 그것일까? 앞에 그것이면 어떤 앞서 쓰인 단수명사를 지칭하는 거지? 앞서 쓰인 단수명사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 어려운 뭐 이렇게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이시 가목적어, 투부정사 지목적어구나 이거 판단을 본능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이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은 think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 think, consider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 정도의 의미다. think랑 consider의 의미다. 오형식에서 찾다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도 A만 좀 해봅시다. 답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번을 지민이 뭐 틀렸어요? 1번을 지민이가 먼저 해볼까요? 읽고 해서 그쵸.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you가 주어고 find가 오형식 동사, it은 가목적어고 hard가 목적격보어, to read others such가 지목적어. 그래서 오형식의 가목 지목 구조에 맞게 해석을 아주 잘했어요. it을 그것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때때로 타인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여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속마음 읽는 게 어렵죠. 그 정도 의미였고. 자, 그리고 3번을 재민이가 읽고 해볼까요? Some people consider it confusing to use kiosk when they order food. 한국 사람들은 생각한다 혼란스럽다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게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 같아.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it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럴 필요 없다고요. 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네. 그러면 it이 가목적어고 뒤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투부정사구가 진목적어고 내가 가목이라고 썼네. 이 confusing이라는 현재분사 형용사는 목적격 보호구나 이런 판단이 딱 문자 보자마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해석을 잘해줬는데 솔직히 어때요? 이 A에 있는 1번, 3번 문장은 사실 쉽죠? 문장이 쉽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문장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어려운 문장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어요? 여기에 수식어 덕지덕지 좀 붙고 관계사절 붙고 중간에 분사구문 들어가고 이 정도 수준이야.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다 되니까
이 원칙에 맞게 해석을 적절히 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다 됩니다.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35로 넘어가면은 형용사로 쓰이면은 뭐야? 명사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할 명사, 그러니까 투부정사 할 명사, 투부정사 하는 명사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 구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뭐야? 그 전치사를 적절한 전치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문을 가지고 볼게요. He has no pencil to write with 라고 했어요. 그는 가지고 쓸 연필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pencil을 수식해주는 투부정사구가 to write with로 썼는데, 자, with 하면 도구를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렇죠? 만약에 with가 없고 he has no pencil to write까지만 썼어요. 그러면 뭐야? 이 투부정사 to write의 수식을 받는 pencil이 맥락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죠. write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write의 행위를 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해주면 그는 글을 쓰는 연필이 없다.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대상이 글을 쓴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아니면 뭐야? to write의 의미상의 목적어로 펜슬이 될 수도 있죠. 이 경우에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이상해. 그는 연필이라고 쓸 연필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도구를 나타내주는 이런 전사 with까지 명확히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o write with가 돼야지 가지고 쓸 연필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거는 뭐야? 이것도 내신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죠. 수능에서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는 다 숙제로 해볼게요. 유닛 35 여기는. 자, 그래서 36로 볼게요. 자, 보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그래서 주로 쓰이는 표현들 몇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정리해줬어요. 뭐 이 정도 표현 정도만 알아둬도 사실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em, appear 투부정사, prove, turn out 투부정사, come, get, grow 투부정사. 자, seem, appear 하면 뭐뭐해 보이다 이런 의미죠. 투부정사 하는 것 같다,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prove, turn out 하면 증명되다 이런 의미인데, 투부정사 보호로 쓰이면 뭐뭐 한 것으로, 투부정사 한 것으로 증명되다. 그리고 come, get, grow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뭐뭐 되다, 보호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투부정사의 행위를 하게 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비투용법에 대해서 최근에 했었죠. 철림을 핵심하면서,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이 비투용법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어를 쓰고 비동사 뭐 is를 쓴다. 그리고 보어로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 투부정사 명사면은 뭐야? 주어하고 투부정사가 같은 대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근데 주어를 쓰고 이때의 투부정사가 뭐야? 명사라는 거예요. 주어는 투부정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이때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거고, 근데 비동사 다음에 쓰인 투부정사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뭐뭐 할 것이다 예정, 뭐뭐 해야 한다 의무,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 뭐뭐 하려고 한다 의도, 뭐뭐의 운명이다 이런 의미로 논리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때의 투부정사는 형용사고 비투용법이라는 좀 특수한 표현이다. 그래서 자, 이 예문 볼게요. The cafe is to open next week. 그 카페는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게 자연스럽지. 그 카페는 다음 주에 오픈하는 것이다. 카페가 오픈하는 것 행위예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나온 투부정사는 이런 의미들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떨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어떨 때는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맥락에 맞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잘 구분해야 한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네요. 주의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사절 용법으로 쓰인 주격보어 투부정사하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예문도 어때요?
이 예문은 명사의 용법으로 쓰인 거죠. His dream is to be a zookeeper. 그의 꿈이라는 주어는 to be a zookeeper이라는 보어. 동물원, 동물원 직원이죠, zookeeper. 동물원 직원, 그러니까 사육사가 되는 것이다. 사육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꿈은 사육사가 될 예정이다. 그의 꿈은 사육사가 되어야 한다. 그의 꿈은 사육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논리적으로 살짝 좀 어떻게 우리말로 비벼보면은 그럴듯하기도 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의 꿈이 주어가 사육사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문제들이 너무 쉬워 이거.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거 숙제로 근데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다들? 그렇죠? 문제가 너무 쉽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봅시다. A의 1번을 지민이가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우울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appear 다음에 투부정사 보호로 쓰였어요. appear 하면 뭐뭐해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의미인데 투부정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더 좋죠. 지민이가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명확히 하자면 우울함을 느끼는 것 같다. 자, 그다음 2번을 재민이가 읽고 해석해 볼게요. 그렇죠. 경쟁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죠. 이것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예정의 의미가 적절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to compete in Olympics를 이 투부정사구를 명사로 파악하면 해석이 되게 이상해지죠, 그렇죠? 주어인 그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것들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B 플러스 투부정사 표현이 예정의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예정 말고도 다른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다음 유닛 37. 자,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목적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부사로 쓰일 때는 오늘 아까 립 테스트에 he was not shocked at her 이렇게 쓰였죠. 그 다음에 투정사 나왔고 to see her appearance in the mirror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감정의 원인으로 많이 쓰이고 판단의 근거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냐? 목적이죠, 그렇죠? 투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면은 한 70% 이상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여요. 70% 이상은.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쓰이는 빈도를 좀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면 어때요? 보통은 맨 앞 아니면은 맨 뒤 앞. 맨 앞에 쓰이면은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필기를 해볼게요. 그럼 투부정사구가 맨 앞에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항상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0%는 목적이다.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목적의 의미로 쓰인 거다. 나머지 한 10%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한 8% 정도는 조건. if절 대신에 투부정사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가 if절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어. 만약 뭐뭐 한다면 그 의미로 투부정사가 쓰일 수 있다고요. 물론 이거 통계를 낸 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대략 감으로 잡아보자면 이 정도. 근데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맨 앞 아니면 맨 뒤인데 맨 뒤에 나오는 경우는 어떠냐?